안녕하세요, 여러분. 몸마음TV 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테넷이 개봉을 했습니다. 와, 드디어 막 이러면서 보신 분도 있고 볼 거다 하는 분도 있고 그게 뭐냐, 그게 뭐지?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몸마음TV 여러분들 중에는 뭐 영화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영화는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다중우주, 양자물리학, 특히나 시간에 대한 개념을 메인 주제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에 대한 개념은 다시 한번 꼭 다루고 싶었는데 이 영화가 딱 그 주제를 담고 있어서 오늘은 이 테넷과 함께 마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이 감독의 전작인 메멘토랑 좀 연관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영화죠. 메멘토는 인간의 이 기억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가, 기억의 왜곡에 대한 이야기고, 오히려 그 인터스텔라는 다들 보셨죠? 다들 아시죠? 인터스텔라는. 네, 인터스텔라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인과관계가 이렇게 중첩돼서 얽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인터스텔라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인터스텔라에서는 블랙홀이라던가 중력이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건 사랑이야 라는 대사가 나오고, 사랑에 대한 또 테마를 같이 담고 있어요. 근데 이 테넷은 시간, 모든 시간의 이 양자물리학적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나란 무엇인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토픽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사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바로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What's happened, happened 라는 대사예요. 그 주인공은 처음에는 다른 선택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 다른 시도를 해요. 그런데 그 시도마저도 일어난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퍼즐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에는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화 자체가 본인이 경험한 일을 일어나도록 다시 만드는 그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네, 영화를 보시면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영화는요, 우리의 인생은 과연 운명론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주인공이 극 초반에 인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으로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여자 과학자가 총알이 이렇게 인버전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죠. Traveling forwards through time. The other one's going backwards. Can you tell which is which? How about now? 그때 주인공이 이 대사를 해요. 이건 인과 법칙에 의한 현상이냐, 아니면 자유의지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영화의 핵심 토픽이에요. 운명은, 인생은 다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 시간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과의 법칙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에 따라서 원인이 먼저 일어나고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원래부터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과, 모든 사건들, 모든 시간들이 이미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이미 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순서대로 경험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낄 뿐이라는 거죠.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인간들이,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실체가 없잖아요. 다 그냥 한 번에 이미 다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지나가면서 경험을 할 뿐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양자기기를 앤트맨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양자기기를 이용해서 타임머신을 만드는데, 먼저 헐크가
만드는데 자꾸 실패하죠. 막 앤트맨이 할아버지가 됐다, 아기가 됐다 이렇게 자꾸 변하잖아요. 그때 토니 스타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흐르는 거야. 시간이 가만히 있는 우리를 흐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는 애초에 있지도 않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들은 이미 다 정해져서 일어나 있는 상태죠. 그것을 우리가 흐르듯이 경험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흐르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테넷에서 반복되는 대사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막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임무이다. 주인공이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빼앗기게 되죠. 그때 프리아가 얘기해요. 그게 네 임무야. 뺏기는 게 너의 임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일어난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게 임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투씬에서도 굴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실패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다. 이런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끼어들면 그것마저도 인과의 한 부분이 돼서 일어난 일을 일어나게 만들 뿐이에요. 사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뭔가 딱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된 것뿐이지 지금은 잘못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다 살아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금 순간의 결과에 일희 일비하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테넷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 손 모양이 함께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테넷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암호예요. 이 손 모양 자체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얽혀 있다라는 뜻이죠. 중첩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 영화 안에서 현재와 미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뒤엉키는 장면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캣 여자 주인공이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트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요트, 큰 요트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내리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그 여자의 자유가 부러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이제 요트에서 사또르를 처리하고 캣이 이렇게 과거의 자기를 바라본 후에 자유롭게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영화 초반부에 캣이 부러워했던 요트에서 뛰어내리던 그 여자가 바로 미래의 본인, 자기 자신이었던 거고 한 장면에서 두 명의 동일 존재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장면 정말 너무 많아요. 시점에 따라서는 한 장면에서 주인공이 3명이 등장하는 장면도 있어요. 이럴 때 이 상황에 여러 명의 내가 존재합니다. 과연 누가 나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영화의 또 핵심 주제예요. 과연 누가 나일까? 과거의 내가 나일까? 미래의 내가 나일까? 지금 현재의 내가 나일까? 내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면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나겠죠. 부럽게 바라보는 캣도 나고 뛰어내리는 캣도 나고 다 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을 하고 있고 과거의 나일지라도 내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을 이렇게 장면 경험을 해 나가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내가 나일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내가 나일까? 네. 나라는 것은 이 육체 안에서 영혼이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는 과거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다 존재할 수 있어도 이 영혼이 경험하는 것은 오직 지금의 나일 뿐이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지금 이 현재를 경험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 영혼이 깃들어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인 거죠.
마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바로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끝도 없이 몸에 집착하고 현상에 집착하고 현실에 나타난 것들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은 내가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죠. 과거의 나, 미래의 나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는 나, 지금 이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가 바로 나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사들이 또 많이 나와요. 닐이라는 그 주인공의 그 조력하는 존재, 그리고 주인공이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하는 그런 존재죠.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고 애정이 많이 가는 캐릭터입니다. 닐이 이런 대사를 해요. 이 총에 맞은 캣을 살리기 위해서 오슬로 공항으로 이렇게 인버전에서 시간을 역행해서 돌아가면서 배 안에서 나누는 대화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할아버지 패러독스, 그랜파더 패러독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잠깐 지나가요. 이 대사가. 다중우주에서 의식과 관계 구성의 구분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내가 존재하고 다중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여러 다중우주에 내가 존재하지만, 그리고 이게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다중우주도 될 수 있지만 과거와 미래, 현재라는 구분에서 다중의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 의식과 관계 구성 간의 구분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닐의 대사에서 이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줍니다. 이 마지막 닐하고 주인공하고 인사 나누는 장면이 정말 굉장히 찡한 장면이죠. 주인공도 눈물 약간 글썽하고 굉장히 가슴 찡한 장면인데, 이때 그 주인공이 닐한테 마지막으로 또 물어봐요. 다른 선택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 닐이 대답하죠. 아니,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야. 그건 방관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야. 주인공이 운명 같은 건가? 닐이 얘기해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냥 just reality, 그냥 리얼리티, 현실이지, 그냥 현실이지 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무리 다차원의 우주, 평행 우주가 존재하고 과거에나 미래에 내가 존재해도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뿐인 거죠. 우리에게 삶이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내가 느끼는 지금,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한테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의 나우라는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순간뿐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고 미래의 걱정에 휩쓸리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현실을 사는 걸까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실을 다 희생하고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그 기준은 나죠. 나의 행복이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순간의 행복을 충실하게 느끼는 그런 행동, 그런 선택을 하는 것만이 내가 가장 현명하게 이 삶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화는 오페라 하우스 테러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주인공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오페라 하우스 테러가 일어났던 그 시각에 캣은 베트남에서 사또르를 처리하고 주인공하고 닐, 이 아이브스 팀들은 다 스탈스크 12라는 러시아 지역에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해요. 날짜로 보면 시작하고 끝이 같은 날 이루어진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 영화의 핵심 주제가 시간은 시공간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양자 물리학적 시간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과의 법칙은 시간의 순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모든 시공간의 사건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테넷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토루 방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토루 방진, 이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 이름이, 악역 주인공 이름이 사토르예요. 이 사토루 방진은 뒤집어도 똑같은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좌우 반전에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돌려도 똑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방진이에요. 회문이라고도 해요. 돌려서 읽어도 똑같다. 그래서 회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처음 위에부터 보면 사토르는 여기에서 악당의 이름이고, 사토르라는 말 자체는 창조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화에서도 세상을 파멸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죠. 이 사토르라는 글자를 뒤집으면 로타스가 되는데, 로타스는 바퀴라는 뜻이고, 영화 속에서는 인버전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토르의 그 건물이에요. 프리포트 건물. 이 건물을 지은 건설사 이름이 로타스여서 그 로고가 이 인버전 기계가 있는 그 문 앞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타스가 바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버전, 과거로 돌아가는 그 기계가 회전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 회전문이라는 거, 회전하는 바퀴라는 것은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의 수레바퀴,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것, 시간의 타임 루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인공들은 시간을 거슬러 갔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무한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 글자 아레포는 영화 속 고야의 그림 을 위작한 화가로 이제 이름만 등장해요. 근데 이 고야의 위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이냐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캣에게 접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이 여자 주인공 캣과 사토르 사이에, 사토르가 남편이죠. 남편인 사토르가 부인인 캣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연결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레포를 거꾸로 하면은 바로 오페라라는 단어가 되는데, 영화 자체가 오페라라는 장소에서 시작이 되고 그 날짜에 모든 사건이 종료가 되게 되죠. 이 방진의 가장 중앙에 있는 단어가 바로 테넷입니다. 테넷이라는 뜻은 어떤 무슨 주의, 뭐 민주주의, 무슨 주의 할 때 이 주의, 그리고 원리, 교리, 그리고 신조라는 뜻이 있어요. 신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이 중앙에서 모든 단어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해석해 보자면 사토르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아레포와 같은 퍼즐 조각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벗어날 수 없는 이 사건 속에 얽혀서 끝없이 회전합니다. 이 영화는 오페라에서 시작이 돼서 오페라가 시작된 날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신념, 누군가의 신념, 이 신념에 의해서 모든 사건들이 진행이 되게 되죠.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주제를 감독이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테넷에 담겨 있는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과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영화를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테넷을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테넷의 장면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넷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 개념 때문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는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테넷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그냥 보여줘 버리거든요. 원래 시간은 한 번에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라고 해서 한 번에 보여줘 버리기 때문에 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서 장면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